닭을 잡아야 되는데 소 잡는 칼을 갖고 와서 쓰는 거는 안 맞다. 유튜브에서 그다음에 뉴스에서 보는 정보는 다 단기 투자를 위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들을 막 사놓으셨는데 팔지는 못하니까 그냥 다 갖고 계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포트폴리오가 완전 깨져버려요. 그리드라고 하는 이 전기장치 회사들은 IT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안 받고 지금도 이 기간 동안 뻣뻣하게 아주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활개우도가 뭐냐? 공자님이 했던 얘기예요. 소를 잡는 칼로 닭을 잡는 데 쓰는 건 옳지 않다. 닭을 잡아야 되는데 소 잡는 칼을 갖고 와서 쓰는 거는 좀 안 맞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림까지 넣어서 얘기하냐면 투자를 해서 뭘 사야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간 투자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을 구별해서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장기 연금 같은 거 운영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그게 서로 혼동되세요. 그래서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을 막 섞어 쓰는 경향. 그래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게 뭔지 머리로는 이제 포트폴리오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그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잘 소화 못하는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여러분이 보는 정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뉴스에서 보는 정보는 다 단기 투자를 위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닭 잡는 칼이겠죠. 그런데 길게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자부하고 장기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칼을 쓴단 말이에요. 닭을 잡는 데 쓰는 칼인데 나는 소 잡는 일을 할 거야. 나는 소를 잡으려고 그래 라고 해놓고 칼은 닭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따라 하실 때 이게 소 잡는 칼인지 닭 잡는 칼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단기 투자를 위해서 하는 조언들을 듣고 나서 장기 투자의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막 혼동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문을 하면 자문 신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고 사놨기 때문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종목들 나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사기만 한 거죠. 제가 좋다고 말한 것들. 그래서 ETF들을 막 사놓으셨는데 팔지는 못하니까 그냥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2, 3년간 얘기했던 종목을 다 갖고 계셔요. 장기 투자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갖고 가면 장기 투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벌써 예전역에 버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계속 들고 계신 것도 많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사야 됩니다 말하고 파는 거 얘기할 때는 안 하거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주제에서 오늘은 갖고 계신 것 중에서 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뭘 들고 계신지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팔 걸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자문을 하니까 저희 고객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는 계속해서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반도체 ETF 같은 경우 벌써 3년 지났다고 말했죠. 계속 들고 가는 건 계속 들고 가요. 하지만 짧게 하는 건 아주 짧게도 파는데 특히 이번 같은 장은 자꾸 짧아도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활발한 장에서는 비용이 다 나와요. 사고 팔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못 하시니까 그냥 계속 쌓아만 갖고 계신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봐서는 걔가 까먹는 거? 제일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그 중국 전기차 언제 매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중국 전기차 매도한 지가 한참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배신감 확 느끼시겠죠. 그죠? 예.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은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단기 투자자를 위한 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단기 투자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 지금 돈만 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모스트 고객들이라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모스트 고객이라면 3년째, 4년째, 5년째 계속 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하나를 사서 몇 프로 났어 보다는 지금 매년 뭐 예를 들면 2020년 몇 프로 났어, 21년 몇 프로 났어, 그래서 지금 5년째 몇 프로 났어. 연금이라면 계속 우상향을 해서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서 지금 내가 연평균 몇 프로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문을 맡기신 분이라면.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든 정보는 다 뭐냐면 뭐 사지? 이렇게 해서 돈 들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겐 지금은 이걸 살 때입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다 그렇게 써 있던데 뭐 비트코인 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지금이라도 막 사놔라 뭐 얼마 간다 뭐 막 그거 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고 있던 건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들고 있는 걸 제가 모르는데 그거 갖고 있으시면 이걸 팔고 이걸 사세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겠죠. 하지만 제 고객은 제가 지금까지 뭘 들고 왔는지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 다 넣어드리고 제가 다 팔아드린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알아서 이렇게 해드리고, 하지만은 이 시간에 얘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아무것도 없고 돈만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포트폴리오가 완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분산 투자라 그래서 여러 개 샀는데 다 같은 걸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금리 인하가 올해 초만 해도 6번까지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2번도 안 할 거라고 아까 막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술주, 중소형 기술주들은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갖고 가지 않았으면은 나는 이것저것 샀지만 그게 다 기술주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정을 깊이 받겠죠. 그래서 뭔가 난 잘못하고 있어 생각해서 또 손절을 하고 또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손해만큼을 또 다시 벌 때까지는 본전이 안 돼요. 3-4개를 사갖고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도 어느 정도가 돼야 여기서 또 올라가는 게 쌓이지, 다시 다 손절해가지고 마이너스 15%를 낸 상태에서 또 다시 사면은 15% 낼 때까지는 본전, 그리고 올해 말에 가가지고 15% 수익 나면은 또 본전한 거예요. 맨날 본전만 하려고? 맨날 손절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포트폴리오로 사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깊이 받는 것들이 혹시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올라가는 것들을 갖고 있고 버티는 것들을 갖고 있어서 쌓여가게 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2-3년간은 꽤 쌓이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2-3년간 못 벌어 놓으면은 또 22년도처럼 좀 내려가는 해가 왔을 때는 올려둬야 내려가도 옛날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려가도 이제 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은 차이가 나지, 올려놓지 못하고 얼마 못 갔는데 또 내려가면은 또 다시 바닥 갔다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2-3년간에는 같이 올라줘야 합니다. 쌓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가 단기 투자자를 위한, 또 돈만 들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보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뭘 살까를 생각할 때 내가 기존에 뭘 들고 있는데 이걸 다 살 거냐 아니면 이걸 팔아서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으니, 혹시라도 올라갔어도 따라서 사야 된다고 말할 때 잘못 이해를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작년 1년간 성적, 그러면 딱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IT,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뭐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게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이 파랗고 완전 파란 게 모여있던 여기가 파란 게 드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파란 애들이 모여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년 성적과 지금에서 버티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데들이죠. 어딘가 보면은 IT 중에서도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가 어떤 쪽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이 테마가 돼서 시장을 주도할 때 부분은 어디가 올라간다고? 장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라는 건요, 인공지능에서 장비 쪽이에요. 하드웨어란 말이지. 얘네들하고 조금 다르지만 또 다른 양상이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 색깔들이 꽤 많이 섞여 있는 요 그룹이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해서 산업재입니다. 얘 산업재. 그 다음에 또 파란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유가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요런 데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데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 인더스트리얼 산업재에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너럴 일렉트릭, 이튼, 뭐 로키드 마틴, 뭐
그다음에 레이시온 뭐 이런 것들, 보잉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데, 그다음에 캐터필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런 그 뭔가 작년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뭘 했냐면은 캐펙스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뭔가 공장을 건설하고 뭔가 비주거 시설을 만들다. 그걸 만드는데 일하는 회사들이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조업 지표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도 짱짱합니다. 조정에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올해 말에 가면 1년짜리를 하면 또다시 IT,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컨슈머 시클리컬 이런 데들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을 갖고 있어야만 지금 덜 빠진 포트가 됐을 거예요. 사실 저희 인보스도 성장형 포트 같은 데 보면은 제가 계속 기술주 하는 것 같아도 아니고요. 저희 포트의 반 이상은 지금 이런 완전 기술주가 아닌 산업재, 뭐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정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급격한 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향도 갖고 있죠. 물론 저희도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는 지나간 한 3개월 동안 초기에만 좋았지 좀 주저주저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장비 주식이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니까 잘 가다듬어서 사야 돼요. 이제 뭘 살 거냐. 그러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난 하나도 주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을 분야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쫓아가야 될 것과 지금 상황에서 버려야 될 것과. 왜냐하면 이류를 팔아서 인류를 사는 시장이 조정이에요. 이번 조정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덜 오를까봐 팔고 더 오를 거로 사는 그런 조정이죠. 그래서 B급을 팔고 A급으로 사는 조정이에요. 단기 투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개인 아카데미에서 말을 한 건지 헷갈려서 그 터들 투자 전략 뭐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투자 방법이 뭐냐면 10개를 산 다음에 하위 3개를 잘라버립니다. 한 달 딱 보고 자르기도 하고 어쨌든 일정 기간 정한 한 달 정도 정해서 한 달 사가지고 한 달 뒤에 딱 평가해서 1위부터 10위 중에서 8, 9, 10위는 팔아요. 그런 다음에 또 사가지고 또 다시 한 달 뒤 평가해서 8, 9, 10위는 자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B급을 팔아서 자꾸 A급을 사는 방법이에요. 단기적으로 하려면 과감하게 팔 수 있고 팔아서 들고 있다가 조정 끝날 때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걸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단기 투자하지 마세요. 계속 손해만 볼 겁니다. 아마. 그럼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냐? 그냥 사서 계속 들고 가는 거냐? 그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진열대죠. 진열대 그냥. 그러니까 올라간 걸 자랑할 종목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전체로 보면 걔네들이 깎아먹고 있어가지고 전체 수익률은 그래도 겨우 플러스야.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저 TDF 아직도 마이너스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이 올랐어도 마이너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놈들을 계속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리밸런싱 해야 합니다. 빼고 넣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뭘 배워야 될까요? 모니터링을 배워야 돼요. 모니터링을. 내가 샀는데 가차없이 쳐야 될 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그걸 보는 어떤 그 툴을 어떤 그런 그 습관을 갖고 있어야죠. 그거 나는 바빠가지고 그런 거 못 쳐다봐요. 장기 투자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 사서 쌓아놓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 중에 버릴 건 버려야지만 좋은 것들만 남고 3년을 들고 가도 되는. 저희가 말했잖아요. 지금 미국 반도체 그냥 이름도 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 그거 그냥 3년째 계속 들고 있어요. 올해도 제일 많이 올랐죠. 걔가. 나머지들은 확신이 들 때마다 잘라야 합니다. 중국 기술주 잘랐으니까 지금 23년도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없이는 장기 투자 효과 없습니다. 들고 있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들고 간다고 장기 투자 아닌 거죠. 그래서 연금도 성적을 내려면 이런 모니터링 배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리밸런싱 하는 거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월말에는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덕 잡는 칼이 따르고 소 잡는 칼이 다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하루짜리, 한 주짜리, 한 달짜리에 많이 오른 업종과 6개월, 1년 많이 오른 업종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예,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도할게 닭 잡는 칼로 계속 요리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주짜리, 한 달짜리를 계속해서 커버해야 돼요. 그렇지만 소 잡는 칼을 쓰는 사람은 1년을 보고 하는 사람이고 1년 이상씩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떨어졌지만 사야 될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1년 투자와 그 다음에 한 달의 상황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요거를 보는 방법을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ETF들이에요. ETF들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1년 지나간 1년 성적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AIQ라는 ETF는 1년 수익률이 35%네요. IGV라는 ETF는 33%고 그리드라는 ETF는 플러스 13%가 네요. 이때 보면은 1년 성적은 그리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3개월 성적을 보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리드가 제일 높죠. 예, 그리고 AIQ가 높고 그 다음에 IGV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IGV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로만 투자하는 그런 ETF고요. AIQ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섞어서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는 그 전기장치 관련된 그런 종목들만 투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장을 만들고 막 그럴 때 주로 전기시설에 관련된 회사들만 투자하는 이런 겁니다. 보시면 작년 내내는 그리드가 제일 약했어요. 3분의 1밖에 안 났습니다. 얘네들의. 작년에 인공지능이 얘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혀 빠지지 않고 살아있고 여전히 지나간 한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에 이 상황에 무슨 변화가 있었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6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줄 알았다가 지금 2번도 안 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 민감주들이 안 좋아졌겠죠. 그죠? 금리가 많이 하락할 줄 알았다가 조금 하락하게 되니까 금리 영향을 보는 IT 기술주들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그리드라고 하는 이 전기장치 회사들은 IT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안 받고 지금도 이 기간 동안 뻣뻣하게 아주 당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은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는 IT, 순수 IT 회사들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그러면 IGV를 버리고 IGV는 안 좋고 그리드를 사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을 샀어야 같이 이미 지금도 섞어서 사야 합니다. 지금도 다 사야 합니다. 얘들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로서는 AIQ, IGV라는 요 투자가 인공지능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인데 차이점은 AIQ는 그 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하드웨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하드웨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지만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는 IGV를 두 개가 똑같이 필요한데 다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공지능 테마에서 초기 1년, 2년, 3년 몇 년 동안에는 하드웨어가 더 강력할 거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똑같이 오른 것 같지만 올해 방어율은 역시나 마이너스가 안 난 걸 보면 얘가 좀 더 나은 편입니다. 떨어져도 덜 떨어졌죠. 그리드처럼 완전 올라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고점에서 내려는 왔는데 최고 수익률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는 안 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가져가고 비율적으로 보면 AIQ를 조금 더 가져가고 얘를 조금 더 적게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같은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올해 초처럼 아주 낙관적인 6번, 7번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쪽으로 계속 갔다면 이 IGV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도 완전히 지금 서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피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10년물 금리는 아주 그냥 완벽하게 금리 인하를
그 예고가 됐을 때 쭉 내려갔던 시기도 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때가 많았고 요번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제가 올해 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샀어야 되냐면 금리가 많이 인하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것도 사지만 금리가 많이 못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10년물 금리가 지금처럼 또다시 고점을 갈 수도 있고 오락가락 할 때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하반기도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라고 말한 거고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지만 고용이 안 좋아지면 곧바로 내릴 생각을 갖고 있고 어쨌든 내리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가 하반기 뒤에나 반영되게 되면 그때까지 더 악화될 경우 금리 민감주들은 여전히 약하고 떨어지고 할 테니 이럴 때를 위해서라도 금리 민감하지 않은 어떤 주식 지금 보면 이런 그리드처럼 금리와 상관없는 기술주가 아닌 그런 쪽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포트 안에서.